192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우주는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엔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집어 추론하면 150억 년 전엔 우리는 모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빅뱅이며 우주의 시작입니다. 무언가 사건이 없었으면 우주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즉 우주는 과거 어느 순간 스위치를 켠 어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합니다. 우주에는 시작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만든 모든 물리법칙이 깨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조차 빅뱅 근처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 네로라는 천재들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포함하고자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주 작은 점임에도 엄청나게 많은 질량이 압축된 우주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큰 것을 설명하는 상대성 이론과 아주 작은 것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이 융합되어야 하는데 이건 현재까지도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스티븐 호킹조차 1000년 내로 이 문제가 풀린다면 네오낙관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킵손 박사는 웜홀을 통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웜홀의 존재 여부도 모르고 빅뱅의 순간에는 웜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과학기술로 웜홀을 열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의 계산에 따르면 1m의 웜홀을 유지하려면 태양이 10억 년 동안 만들어내는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과학자들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갈 수 없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조건들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하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올해 MIT 하버드대 연구진은 우주 탄생의 순간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에 성공했고 이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였습니다. 완전한 어둠에서 빛이 가득 차는 모습. 그들은 이 시뮬레이션의 이름을 새벽의 여신 THSAN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우주의 여명 프로젝트 연구진도 최근에 138억 년 전 우주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어둡고 차가운 가스구름에서 왔다는 것을 역사상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뱅 발생 후 1억 년 뒤 빅뱅에서 남은 가스들의 파문이 서로를 뭉치게 했고 이렇게 그물 같은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의 가스 속에서 전자들은 뜯겨 나갔고 원자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지금의 환경과 비슷한 우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두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존재합니다. THSAN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여명 프로젝트에서 만든 시뮬레이션입니다. 우주의 여명, THSAN, 우주의 여명, 그리고 인간의 뇌의 신경.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인간의 뇌입니다. 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 것은 사람의 뇌 속에 약 1천억 개의 뉴런이 연결된 모습입니다. 인간의 뇌는 은하계의 구조와 매우 닮아 있으며 실제로 이탈리아 연구진은 은하와 뇌 신경세포가 겉보기에 매우 닮아 있다는 연구 결과를 프론티어즈 인 피식스에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진이 그림에서와 같이 자연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뇌 속 뉴런과 은하를 비교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매우 비슷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뇌신경과 우주는 둘 다 약 4개의 가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부분은 지금부터인데요. 사람의 뇌에서 뉴런의 질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나머지 70%는 몰입이다. 우주 역시 일반 물질과 암흑물질이 30%, 나머지 70%는 암흑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비슷하죠? 그렇다면 우리 우주는 정말로 엄청나게 거대한 거인의 뇌인 것이 아닐까? 우리의 뇌 하나하나가 작은 소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이는 상상일 뿐, 인간의 뇌와 우주가 담은 것은 우리 우주가 거인의 뇌이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뇌와 우주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것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빛은 직진합니다. 지구에서든 우주에서든 빛은 직진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와 우주가 닮은 것은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든 우주든 약 30%가 질량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70%가 물이나 에너지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렇기에 이토록 비슷하게 진화된 것이 아닐까요? 속된 말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향이니까요. 아주 작은 우리의 뇌와 아주 거대한 우주는 비슷한 원리로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작았던 우주의 시작을 대변하는 무언가, 혹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대한 무언가가 분명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대한 것과 작은 것은 비슷한 원리로 굴러갑니다. 그렇기에 아인슈타인조차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론을 찾기 위해서 그의 여생을 바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의 원리로 움직일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와 우주가 닮아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엘버토 펠레티 교수는 말합니다. 은하와 뇌에 작용하는 힘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은하와 뇌는 비슷한 물리적 원리에 의해 진화했다.